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어, 방금 제가 녹화한다고 했는데, 혹시 녹화 안 하는 경우가 한 학기에 한 두어 번 정도 있었거든요. 지난 학기에. 그러니까, 녹화라고 반드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5분이 지났다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누가 해 주실랍니까? 교수님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군데요? 이엽입니다. 네, 이업 씨가 해 주실 겁니다. 예. 예. 마이크와 캠은 반드시 켜 주십시오. 그리고 네. 지금 여러분의 얼굴이 지금 녹화되고 있습니다. 녹화되고 있고요. 소음이 없는 사적 공간에서 참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으로는 참여하지 마십시오. 제 시간에 참여하고 끝까지 참여하셔야 되고요. 질문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어, 제가 뭔가 질문을 하면 또 즉각 답을 하셔야 됩니다. 정답을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그냥 답변을 일단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시고요. 25분 지나면 한 5분 정도 쉴 건데, 쉬는 시간에 질문할 거리를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본인 이름을 적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제 시간에 참가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하고 스피커 체크를 미리 하십시오. 이 수업 들어오기 전에 미리 하시고요. 간혹 가다가 보면 이제 스피커의 소리가 너무 크고 스피커와 마이크가 가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스피커 소리가 다시 마이크로 들어오고 마이크 소리가 다시 스피커로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거 이제 하울링이라 그러죠. 하울링이 있는지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하죠? 요거 할 겁니다. 요거 연봉에 관한 거의 모든 것. 뭐 그냥 구글 이미지에서 찾아보니까 연봉에 관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난 2월에 만든 그 PPT고요.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워라밸 하다가 돈도 없고 행복도 없다면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그래도 최소한의 이 행복의 조건은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프를 보니까 X축은 뭐죠? Wealth 연봉인 per 것 같습니다. adult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성인 1인당 성은 부입니다. 예. 그다음 Y축은 뭐죠? 행복도인 것 같습니다. 행복지수인 게 행복지수. 그죠? 그리고 지금 어 이게 나라인가요? 뭔 것 같아요? 몰라요. 뭐 나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미국의 지역이 글로벌 룩겟 했으니까 나라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지금 저는 나라 맞네. 나라는 맞고 이 동그라미 크기는 뭘까? 음. 아마 짐작컨대 인구수 아닐까? 라고 생각이 되는데 모르겠어요. 한번 확인해 보면 되실 거고. 그다음에 오른쪽 밑에 보니까 리전스 해가지고 뭐 빨간색이면, 그다음에 또 녹색이면, 그다음에 또 노란 색깔이면 했으니까 이게 이제 지역을 어느 지역에 미주 지역이냐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여하튼 이 그래프를 보니까 Y축이 해피니스고 X축이 사람들의 웰스인데, 그죠? 예. 어떤 것 같아요? 우상향합니다. 그죠? 우상향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과 행복은 비례한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하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래프를 보면 이 돈의 양하고 그다음에 이 행복은 직선관계인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그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X축을 한번 보시면 X축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501K, 5K.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간격이 다르지 않아요. 크지만 클수록 간격이 좀 좁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로그 스케일일 거예요. 그래서 큰 값은 작게 만들어주고 작은 값은 크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우리 일반적인 스케일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까요? 이 곡선의 형태입니다. 그죠? 곡선의 형태고, 어떤 곡선의 형태냐면 처음에는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고 그다음에 점점 위로 갈수록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이런 곡선의 형태입니다. 직선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가난한데 조금
나아지면 그러면 행복도가 팍 올라가는데 그렇지만 어느 순간이 되고 나면 점점 그 동일한 이 100달러의 이 웰스의 증가에 비해서 행복도의 증가는 그렇게 어, 그 많이 증가하지 않는 그래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절대적인 빈곤에서는 좀 뭔가 그 빈곤을 벗어나는 게 굉장히 행복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렇지만 어느 정도 부자가 되고 나서는 거기서 1원 더 벌는다고 해서 그렇게 행복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 지금 이 그래프 사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희미해서 잘 모르겠는데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면 좋겠죠. 아, 이게 제대로 된 그래프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예. 지금 X축이 뭐죠? X축이 이제 소득이고요. 그다음에 Y축이 행복지수인 것 같아요. 행복지수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아마 행복한 사람이 기부도 많이 할 거다 이런 것 같아요. 그죠? 행복한 사람이 자원봉사도 많이 할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그림을 그린 거죠. 행복지수가 제대로 책정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죠? 예. 근데 여하튼 어때요? 500만 원 미만부터 시작해서 600만 원, 800만 원 이 정도까지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또 그래프가 또 재밌는 게 뭐냐면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가면 오히려 지금 행복 지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행복 지수가 완만하게는 하지만 계속 상승한다고 지금 이 그래프는 국가별로 본다면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만약 본다면 오히려 행복도가 이 800만 원이 더 좋아요. 월급이. 월급이 1000만 원이 되면 오히려 행복이 떨어져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뭐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보면 돈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행복은 늘어나는데 그렇지만 돈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조금 더 많아지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오히려 심한 경우에는 돈이 더 많아지는 게 행복도가 떨어지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에브리띵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사실은요, 행복은 상대적인 개념이래요. 옆 사람보다 돈이 많아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이건 미국 결과인데 미국 결과를 보니까 어떤 거예요? SNS를 많이 쓰면 쓸수록 우울증이 훨씬 더 그 하위 25%보다 상위 25%가 우울증이 훨씬 더 많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옆 사람이 행복한 보통 우리 SNS는 자기가 행복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니까 옆 사람의 행복도를 보고 있으면 나는 그 정도로 행복한 것 같지는 않거든. 그지? 그러니까 아, 나는 불행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SNS를 끊어야 됩니다.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SNS를 하지 말아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옆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아라. 행복은 상대적 개념입니다. 내가 불행한 이유는 나보다 잘난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버릇 때문입니다. 그게 해민 스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신 겁니다. 하신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요 아래쪽에 있는 이 양반은 폴 A. 사머슨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 MIT 돌아가셨죠. 예. 돌아가셨는데 MIT에 계시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데 이 양반이 행복의 이 공식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행복은 욕망분의 소유다. 그러니까 행복한 방법은 소유를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또 하나 방법은 뭐예요? 분모를 줄이는 것도 또한 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옆 사람을 보고 나의 욕망을 키우면 그거는 나라의 행복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다라는 거죠. 예, 여하튼 지금 방금까지 했던 이야기의 중요한 점은 뭐냐? 행복이라는 게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월급을 많이 받는 거는 별로 중요치 않다. 내가 옆 사람보다 월급을 많이 받아야지 행복하다. 이런 겁니다. 예. 어, 이 그래프는 뭘 이야기를 하고 있죠? X축은 보니까 1인당 소득입니다. 그죠? 1인당 소득인데 단위를 보니까 10, 100, 1000 이렇게 가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그 스케일입니다. 위로 갈수록 이 간격을 좀 줄여놓은 그거예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그 글로벌 해피니스 본 거하고 똑같은 그거예요. 그래서 대략 보니까 저 뭡니까 이 비례하는 것 같네요. 그죠? 로그 소득하고 그다음에 삶의 만족도는 비례하는 직선의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색깔이 어떻게 되는 거죠? 파란 색깔은 어, 세계 여론조사고, 그다음에 옅은 파란색은 세계 가치관 조사고, 그다음에 노란색이 중요한데 노란색은 어디에 있어요? 토착 원주민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누가 더 높아요? 노란색이 더 높아요. 예. 그러니까 폴 사무엘슨 교수가 한 이야기가 맞는 것 같네요.
이 토착 원주민들은 비교를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얼마나 못 사는지를 모르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삶의 만족도가 더 높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안 하는 게 행복의 지름길이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는 비교를 하는 거죠. 지금 이 파워포인트 전체 내용은 지금 연봉이 어디가 높으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득을 가지고 굉장히 불행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 제목이 평균의 착각과 가처분 소득의 착각 이렇게 있죠. 이 평균의 사람을 왜곡시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가처분 소득이 이 왜곡을 한다라는 겁니다. 예. 2017년도에 중위소득을 구해보니까 월 325만 원이고요. 2017년에 평균 소득을 구해보니까 월 405만 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 내가 325만 원 받고 있으면 사실은 뭐예요? 그냥 가운데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떤 걸 보고 있어요? 평균 소득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평균 소득은 40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못, 못 번다. 나는 불행하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평균 중위소득보다 평균 소득이 높냐 하면 이 분포가 이렇게 라이트 스큐 돼 있어요. 오른쪽으로 길게 늘어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있어요. 월 3천만 원 버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 사람이 평균을 끌어올려 라는 거죠. 예. 또 하나 이슈는 뭐냐 하면 이 가처분 소득이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받고 있는 이 중위소득을 받고 있는 사람은 뭐냐면 세후소득이죠. 소득세 560만 원을 제하고 나서 내가 지금 월 325만 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 보통 이 통계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냥 그 세전소득에다가 10이 날아가지고 476만 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가운데라서 월 325만 원 받고 있는데 평균 소득은 476만 원이야. 여기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사실은 요거는 세후고 요거는 지금 세전인데 그다음 요거는 평균이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가운데 정도 되는데 나는 151만 원에 덜 받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불행하냐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현재 모습이다라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월급이 적은 월급이 아닙니다. 월 300만 원이면 적은 월급이 아닙니다. 자, 얼마면 고액 연봉이냐라는 거죠. 그 이제 보통 사람들이 1억이면 고액 연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1억 이상이라는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냐면 연봉으로 1억 이상이면 상위 4.7%에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5천만 원 이상이면 상위 28.4%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중위수를 구해보면 중위수는 지금 보니까 연봉으로 지금 이 저 2천만 원하고 3천만 원 사이에 있다는 거지. 그죠? 예. 월급으로 이야기하면 250만 원하고 167만 원 사이에 있다는 거죠. 이제 통계가 달라졌기 때문에 값이 달라진 겁니다. 예. 여하튼 어 그런데 사실 내가 한 300만 원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상위권인데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옆에 있는 연봉 1억인 사람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데 뭐 그 사람 나도 그 정도는 받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다라는 거니까. 자, 머릿속에 기억할 거는 연봉 5천 이상이면, 연봉 1억 이상이면 상위 5% 안에 들어가는 거죠.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인간이라는 거지, 그 인간이. 예. 연봉이 5천 이상이면 뭐예요? 상위 30% 안에 들어간다고. 굉장히 잘 받고 있는 사람이고요. 제가 연봉에 한 이제 4천, 5천 사이에 있으면 그러면 여전히 내가 상위에 들어가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 이제 또 다른 통계로 이렇게 보통 나오는 게 이건데, 지금 보니까 뭐 어떻게 했어요? 대졸 구직자 희망 연봉이 4천입니다, 4천. 그러니까 이게 상위 지금 10% 안에 자기 들어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공기업의 초임 평균이 3,800이니까 엄청 높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높은 건 아니죠. 5천도 안 되잖아. 그죠? 예. 그 다음에 그 채용 의사를 밝힌 기업의 초임이 3,300입니다. 그 다음에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초임 평균은 2,700입니다. 그러니까 대졸 그 대학교 졸업하는 구직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 연봉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지금. 나는 굉장히 괜찮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제공할 수 있는 거는 연봉이 좀 많다고 생각하는 공기업조차도 연봉이 이 사람들의 원하는 수준을 못하는 거죠. 기대는 높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냐면 나의 수능 100분위가 몇 퍼센트였지? 라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나의 수능 100분위가 상위 10%면 그러면 뭐예요? 연봉 4천이네. 아, 아니다, 아니다. 연봉 8천이네. 그죠? 예. 이 누적 비중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죠? 연봉 8천이네. 내가 상위 20%네. 그럼 연봉 5천이네. 내가 상위 50%네. 그러면 연봉 3천이 되는 게 수능 성적만 가지고 나의 능력을 측정한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인생이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예. 이거는 뭐죠? 지금 2030하고 3040의 이 걱정이 뭐가 1이냐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2030도 1위가 이 뭡니까? 일자리하고 고용이고요. 3040도 일자리와 고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아니, 그러니까 2030이 일자리와 고용이 걱정의 1일 순위인 거는 이제 이해 가는데 340이 되더라도 여전히 일자리와 고용이 가장 1위라는 거죠. 예. 그리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그 저 2030하고 3040의 가장 큰 차이는 이거네요. 2030은 생활 경제가 상당히 큰 차이였는데 3040은 생활 경제가 3위에서 2위로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 말은 뭐예요? 2030은 생활 경제를 걱정을 좀 덜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뭐예요? 내가 생활 경제를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누가 걱정하면 되는 건데. 2030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가 걱정해야 된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2030에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우선순위는 뭐냐면 교육 육아인데 교육 육아가 4위로 떨어집니다. 그죠? 교육 육아가 3040에서 교육 육아가 중요하지 않냐? 중요하겠지. 그죠? 포기했다 이런 거죠. 될 대로 되라. 더 중요한 게 생활 경제가 부동산이니 그 생활 경제는 될 대로 되라라는 거죠. 부동산은 4위였다가 3위로 올라간 거예요. 부동산 집값 그 집 구매하는 그 장만하는 거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유 우리 인생은 굉장히 걱정 많은 인생입니다. 30대 40대가 된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예. 실제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생활비하고 집값 생각하면 답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든다라는 거죠. 예. 서울에 2013년도에 그 조사에 의하면 서울의 생활비가 월 314만 원 됩니다. 예. 그런데 이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을 구해보니까 이 가운데가 419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419만 원 이 집은 이 부부가 맞벌이 해가지고 419만 원 벌어가지고 314만 원 쓰고 나면 한 105만 원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는 겁니다. 뭐 저축을 하든 아니면 좀 여가 생활에 좀 쓰든 이렇게 쓸 수 있는 건데 가령 2분 위에 있는 집이라면 이미 빵꾸 났습니다. 생활비 314만 원을 커버 못합니다. 291만 원이니까. 그죠? 예. 근데 서울 집값이 얼마냐 하면 10억이면 10억. 경기는 한 5억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 서울 집값 10억도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좀 싼 집을 지금 아마 찾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여유 자금 가지고 그러니까 그 419만 원 가지고 105만 그저 314만 원 쓰고 이제 105만 원 남는데 이것 가지고 몇 년 동안 돈 모아야지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냐면 79년 걸린다 이런 거죠. 566만 원 버는 집도 33년 걸리고요. 아니, 적어도 한 5분이 정도 돼야 되는 것 같아요. 942만 원 정도 돼야지 13년 걸려요.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죠? 예. 79년 동안 그 열심히 105만 원을 모으면 그러면 서울 집값이 계속 그때도 10억일까요?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예, 답이 안 나오는 거. 아니, 뭐, 그 평생 동안 월세로 살지? 그러면 10억을 뭐, 이자율, 그 월세 전환율 한 4% 정도 생각해서 하면 월 333만 원이거든. 그러면 뭐 3분의 이상은 그래도 이제 월세로도 서울에 살 수 있는 거죠. 살 수 있는데
2분이하고 1분이는 서울에 살면 안 돼요. 자기 소득 가지고 서울에 월세도 못 내는 거예요. 딴 거 내는 건 신경 쓰지 말고 월세도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홉까지 태어나면 조졌다. 이런 거죠. 그죠? 예. 병에 걸리면 안 됩니다. 예. 그냥, 어, 예, 그냥 허덕거리면서 살다가 병에 걸리면 곧바로 팍 죽어야 돼요. 병에 걸리, 71세, 80세 이 의료비가 월 한 200만 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손주 걱정까지 해야 돼요. 예. 이 손자의 교육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의 무관심, 그다음 뭐예요? 어머니의 정보력, 그다음 뭐예요? 세 번째, 할아버지의 재력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손주 걱정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인생이에요. 우리나라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까 하는 또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예. 1990년대에는 우리가 다이아몬드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거의. 그죠? 근데 2013년 이미 지났습니다. 다이아몬드형으로 바뀌었고요. 2030년이 되면 우리가 초고령 사회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오래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거죠. 얼마나 오래 살까라는 거죠. 어, 이거 2011년인데 그 이후에도 좀 늘어났겠죠. 왜냐하면 70년에 기대 수명이 65세였는데 2011년에 84.5세니까 이게 좀 올라갔겠죠. 그죠? 남자는 그보단 빨리 죽어요. 근데 2011년 17세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 얼마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얼마까지 살 수 있을까요? 이없 씨, 본인은 예. 언제까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건강하게 한 80살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0살까지 살 수 있어요. 건강하게 예, 그때까지.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지 않아? 왜냐면 지금 이미 2011년에 76세인데 본인이 죽을 때가 지금 본인이 지금 당장 죽을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죽을 사람은 한 77세니까 한 80세까지 사는 건데 본인이 죽을 때는 그거보다 더 늘어나 있지 않겠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세? 많이 써. 많이 써봐, 빨리. 100세 정도는 100세? 살지 오케이. 않겠습니까? 유준 씨는 저는 한 90까지 살 것 같습니다. 90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김성현 씨는? 저도 한 90까지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타벅스에서 지금 수업을 들으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죄송할 건 없고요. 이런 데서 듣는 게 아니고 아주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지금 소음이 없는 곳에서 듣고 항상 마이크를 켜놓고 캠을 켜놔야 돼요. 네, 그 지금 오늘만 녹화되니까 딴 사람한테 얘기하려고 지금 그 이야기야. 김승희 사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에? 이 뭐예요? 타임즈에서 이게 언제냐? 언제 이슈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2015년 이슈네요. 2015년. 2015년생은 몇 살까지 산다고 이야기했다고? 142살까지. 여러분은 몇 년생인데요? 00년생입니다. 00년생이에요? 00년생? 예. 그러니까 142세보다는 작게 살겠네. 그 다음에 아마 이거는, 타임이 선진국 가지고 만들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도 선진국 아닌가? 이제. 우리 후진국이야, 선진국이야. 한국이 이제 선진국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보다 약간 작게 쓰면 될 건데, 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예측이 쉬운 게 인구 통계학이에요. 인구 통계학. 인구 통계학인데, 인구 통계학은 예측이 너무 쉬워요. 30년 전에 내가 예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30년에 정확하게, 거의 정확하게 그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뭘 계산했냐면, 98년생. 지금 여러분들은 98년생보다 이후생 아니에요, 혹시? 그죠? 해가지고 맞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딱 답이 나오는데 몇 살까지 사시냐면, 아까 이 없이 2000년생이라 그랬어.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98년생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98년생보다 좀 더 많이 살 거 아니에요. 그죠? 몇 세? 128세. 128세. 제가 67년생이거든요.
근데 제 기대 수명, 제가 언제까지 사냐면 108세까지 살아요. 어때요? 어, 여러분이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써가지고 지금 뭐냐 100세 이야기했잖아. 아니라니까. 그때부터 28년 더 살아야 된다니까. 그죠? 예. 제가 108세라니까. 그러니까 뭐 저보다 나이가 어리고 98년 이은 사람은 108세와 128세 사이에 언제가 지금 기대 수명일 거라고. 그다음에 98년 이후 사람은 그 128세보다 더 많을 거라고. 자, 오래 사는 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인 것 같아요, 저주인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축복인 것 같습니다. 아니라는 거지, 제 주장은. 이 저주라고. 본인이 지금 몇 세까지를 계획해서 살라고 생각했냐고. 아까 90세라고 답했잖아. 그지? 그러면 대략 그냥 때려가지고 내 30세부터 60세까지 일하고 30년 동안 60세에서 90세까지 이제 그 은퇴 생활을 즐기고 90세에 내가 팍 죽겠다고 생각한 거 아니야. 그래서 맞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30년 동안 일해가지고 30년 동안 그 은퇴 생활 할 준비를 했을 거 아니야. 어라? 본인은 120세까지 살아야 돼. 그러면 30년 더 살아야 되잖아. 준비돼 있을까 없을까? 안 돼 있겠지. 라는 겁니다. 교수님, 흔히 이야기할 지금 때 80세에 25분 골프를 칠 수 정도. 있으면 행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죠? 예. 뭐냐면 80세에 골프를 칠 수 있다는 말은 이 사람이 골프를 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다라는 소리예요. 네. 그다음에 골프를 칠 수 있다는 건 돈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죠? 건강하고 돈이 있어도 같이 칠 친구가 없어요. 골프는 네명이서 쳐야 되는데. 그럼 골프 못 쳐요. 그죠? 근데 내가 90까지 살 거라고 생각해 보면 뭐 90세까지 내 건강을 유지하면 되잖아. 그다음에 내가 90세까지 먹고 살 돈을 준비하면 되잖아. 그리고 우리 친구도 90세가 되면 다 같이 죽는 거 아니야. 노 프라브름이네. 그죠? 근데 만약 120세까지 산다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 인간의 이 신체 장기의 내용 요소가 70년이에요. 70세. 70년. 그죠? 그리고 운동선수가 70년보다 더 앞에 죽는데, 더 빨리 죽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체를 곱게 써야 돼요. 말하자면 이런 거와 똑같아요. 원래 자동차의 내용 연수는 10년인데, 쿠바에 가보니까 50년 된 차들이 많아. 어떻게 썼겠어? 아주 곱게 쓰고, 그다음 계속 고치고 하면서 쓴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신체를 곱게 써야 돼. 지금 막 이게 쓰시면 안 돼. 밤새워서 술 마시면 안 돼. 그러면 그 몸을 지금 험하게 쓴 거거든. 그게 제 나이가 되면 데미지가 나타난다는 거지. 근데 데미지가 나타난 상태에서 몇 년 동안 더 써야 된다고. 30년 더 쓰는 게 아니고 60년을 더 써야 돼. 조진 거야. 우리나라에서 안락사가 지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그 허용돼 안 돼요? 안 되잖아, 지금. 그지? 근데요. 앞으로 30년 내에 무조건 안락사가 합법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렇게 불행하게 건강하지 않게 돈도 없이 살 바에야 죽는 거잖아. 죽는 게 더 낫잖아. 예. 그래서 합법화 될 것 같아요. 네. 어, 유튜브에서 103세 김영석 박사님의 인생 문답 이거 한번 꼭 보십시오. 예. 교수님, 예, 말씀 중에 예, 죄송한데. 요까지만 이야기하고. 아, 이, 예, 저, 알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103세이시거든요. 근데 지금 뭐냐면 103세인데 이 100세 인생 이라는 인생 문답이라는 이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정신이 또렷하시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당신의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어 나의 시간을 3분의 1로 나눠 가지고 이 일에 3분의 1 쓰고 있고 공부에 3분의 1 쓰고 취미에 3분의 1 쓰고 있대.
아무런 이야기 안 해요? 아니, 지금 공부하는 거, 억지로 공부하는 것도 공부하기 싫은데, 늙어서도 계속 공부해야 된대, 3분의 1을. 그죠? 그 다음에 적당히 은퇴해가 쉬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려면 일을 해야 된대. 103세가 됐어도. 예. 그리고 3분의 1을 취미에 써라는 겁니다. 오케이. 일단, 이제 두 번째 섹션 끝냈습니다. 음. 어, 5분 쉬고요. 지금 30분인데, 5분 지나서 35분에 다시 봅시다. 그 사이에, 앞에서 했던 이야기 가지고 뭔가 질문할 거리가 있으면 질문할 거리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